차는 BMW지. 아니, 차는 벤츠지. 아니? BMW지. 아니, 차는 벤츠라고. 차는 BMW라고. 아니, 벤츠라고 이년아. 따라와. 그래. 어? 네, 안녕하세요. 빅클럽의 장명훈입니다. 저희 앞선 영상에서 저희 PD님 차량 C클래스 리뷰 한번 보셨죠? 오늘은 제가 320i를 한번 준비했습니다. 이 차량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또 이 차량 안 볼 수가 없죠. 둘이 굉장히 경쟁 차량인데요. 과연 어떤 차량이 더 좋을지, 어떤 차량이 더 매력 있을지, 또 어떤 부분이 더 안 좋을지 한번 알아보시죠.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, and I set the pace when I'm running.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. Don't need a bank, no I'm funded. 네, 이 차량도 사실 앞선 영상에서 PD님 차량이랑 비슷한 연식이에요. 17년식이었고 이 차량은 18년식입니다. 근데 딱 보세요, 여러분. 디자인 어때요? 사실 지금 G바디가 나왔지만 이 F바디도 충분히 현역이에요. 길거리 보시면 G바디보다도 F바디 이 3시리즈 차량들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고, 그 이유가 뭘까요? 일단 전 이 디자인이 너무 질리지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, 또 부족하지 않는 성능, 유행을 타지 않는 이런 멋진 디자인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타고 계시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. 글쎄요, 저 같아도 아반떼, 코나 이런 차들과 또 이 차량 정말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. 또 그래도 구간이 명관 아니겠습니까? 이 차량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 어떠세요? 이 라이트가 범퍼까지 쭉 이어진 요 다른 차량에선 보기 힘든 디자인의 헤드라이트거든요. 저는 이 차량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너무 반했어요.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첫 출시를 했어요. 지금 10년이 넘은 차량이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정말 질리지가 않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. 너무나 잘 만들어진 차인 것 같고, 이 차량은 다른 3시리즈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. M 스포츠 섀도우 에디션이라는 차량인데요, 이건 18년도 이 차량이 G바디로 넘어가기 직전 끝물에 나온 차량인데, 그래서 그런지 요 블랙 그릴, 그 다음에 저쪽으로 오시면 요 카본 사이드 미러, 그 다음에 요 블랙 몰딩, 그 다음에 저 카본 스포일러까지, 이 끝물에 산 차량이어서 사실 또 이 차량은 옵션도 빵빵해요. 17년도 18년식 차량이면 앞선 C클래스처럼 옵션이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엔 뭐 HUD 있고요, 계기판도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다 들어가 있고요. 하나 단점이 있네요. 오토홀드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. 이때 당시에는 5시리즈 정도부터 오토홀드가 들어갔던 것 같고, 이건 또 꿀팁인데, 사실 차량을 구매하실 때 이런 끝물인 차량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신차가 나오기 직전에 이런 끝물 차량들은 옵션도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넣어주고, 가격도 심지어 많은 할인이 들어가고, 또 소위 말해서 베타 테스트라고 하죠. 몇 년 동안 다른 사용자들이 불편했던 것들, 안 좋은 점들을 다 보완해 주기 때문에 테스트가 완벽하게 끝난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,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3시리즈가 아니더라도 차량을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. 특히 신차로 사실 때는 정말 많은 할인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어떻게든 재고를 빨리 던져야 되기 때문에 딜러님들이 정말 잘해 주실 거예요. 저도 이 차량을 타면서 정말 후회가 하나도 없었거든요. 여러분들도 C클래스 3시리즈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타면서 주행 질감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원래 BMW가 뭐 이 전세대 E바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대들이 있는데, 벤츠에 비해서 또 다른 점이 약간 또 스포츠성이 강해요. 차량이 굉장히 주행 질감이 딱딱하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BMW의 매력적인 포인트인데, 이 F바디는 약간 그 딱딱함이 좀 줄어들었다, 약간 BMW의 본질을 좀 잃은 게 아니냐, 너무 벤츠를 의식해서 너무 물렁물렁한 질감으로 바뀐 거 아니냐, 약간 이런 평들이 좀 있어요. 오히려 그래서 더 데일리로 잘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. 물론 막 이 너무 물렁물렁하다 딱딱하다, 이게 그런 M3나 어떤 스포츠 차량처럼 막 극도로 딱딱해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그렇지만 일상 영역에서 타고 다닐 땐 사실 딱딱한 것보단 물렁물렁한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하거든요. 이 주행을 할 때는 너무 매력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, 반면에
너무나 많이 판매가 됐어요.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차들이라고 생각이 들고, 이 차량 주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 정말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냥 무난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, C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내가 달려야겠다 싶을 땐 달릴 수 있고, 벤츠와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초반에 출발할 때의 느낌? 밟았을 때 BMW는 초반 스퍼트가 좋다, 벤츠는 갈수록 빨라진다,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뭐 이게 일상 영역에서 얼마나 중요할까도 싶지만, 이런 게 또 그 차에 대해서 알게 되는 뭐 재미?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, 또한 이 BMW 하면 코너링 성능이에요. 코너링 성능이 뭐 내가 레이스를 할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단순 레이스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뭐 인터체인지에서 나갈 때, 아니면 뭐 터널에서 급격하게 급커브 도는 구간들이 있는데, 그런 구간에서도 물론 속도를 줄이면서 나가야 되겠지만 막 엄청 저속으로 줄이지 않아도 차가 코너를 안정감 있게 잘 돌아줍니다. 이게 아무래도 BMW에서 자랑하는 이 5대5 무게 배분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. 확실히 느껴져요. 이런 가속 성능이나 어떤 코너링 성능이 BMW를 타다가 타사 차량들을 타게 되면 이 내가 알던 그 느낌이 아닌데? 왜 차가 약간 못 받쳐주는 것 같지? 그런 느낌이 사실 드는 게 사실입니다. 근데 뭐 그거는 누가 좋다, 누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, 각 메이커들마다, 각 차량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차 저 차 시승해 보시고 차량을 골라주시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이 C클래스와 경쟁 차량이기 때문에 또 그런 주행 질감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. 사실 주행 질감은 제가 느끼기엔 정말 다른 느낌이에요. 쉽게 말하면 벤츠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, BMW는 정말 잘 달리는 녀석인 것 같은데, 이런 느낌이 정말 들거든요. 코너에서 빠져나갈 때 그런 게 확 느껴져요.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내가 좀만 고속으로 붙이면 차가 살짝 바깥으로 밀리는 느낌인데, 뭐 언더스티어라고 하죠. 이런 느낌이 있어서 속도를 좀 더 감속해야겠다, 이런 느낌이 드는 반면 BMW는 충분히 나 아직 무리 없어, 차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고속으로 코너를 꺾으시면 안 되지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코너에서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고, 두 차량 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말하긴 사실 좀 어려워요. 이거는 운전자분의 특성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두 차량을 고민하고 계신다, 혹은 다른 차량까지 고민하고 계신다라면 꼭 한 번쯤은 그냥 주차장 한 바퀴, 주차장 두 바퀴라도 시승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이 차를 구매하실 때 신차로 구매하시든 중고차로 구매하시든 정말 타보지도 않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래도 막상 차를 사면 내 재산이고 최소한 몇 달, 길게는 몇 년 이렇게 타실 차량들인데 신중하게 고르셨으면 좋겠고, 뭐 벤츠가 좋다, BMW가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꼭 자신에게 맞는, 내가 딱 마음에 드는 느낌으로 차량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. 차량을 딱 타보시면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고 꼭 과격한 주행이 아니더라도 일상 주행, 그냥 주차만 하더라도 차량의 느낌이 정말 다 다르거든요. 꼭 본인한테 맞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차량을 잘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차량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, BMW라면 이건 다 장점이에요. 코딩이 정말 다양하게 돼 있어요. 코딩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뭐 그런 컴퓨터 전문적인 코딩이 아니라, 이 차량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BMW에서 막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걸 코딩이라고 하는데, 그건 인터넷으로 조금만 찾아보셔도 코딩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. 그냥 간단하게 부품 하나만 사서 핸드폰으로 하는 코딩도 있고, 좀 전문적으로 선을 연결하고 뭐 전문 프로그램을 써서 노트북에 연결해서 코딩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, 전문적인 방법도 샵에 가시면 5만원 내외에서 코딩을 하실 수 있고, 동호회 잘 찾아보시면 무료로 코딩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기능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차량에서 경고음 같은 게 울릴 때가 있어요. 뭐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나, 아니면 뭐 차량 문이 안 닫혔을 때나, 그럴 때 이 띠링띠링 울리는 게 롤스로이스에서 나오는 소리로 코딩을 할 수가 있달지, 이지 액세스라고 해서 차량을 시동을 걸고 뭐 문을 닫았을 때 차량의 시트가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자동으로 맞춰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,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정말 한 100여 가지 되는 것 같아요, 코딩으로 하실 수 있는 게.
정말 각자에 맞게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를 선택하셔서 샵이든 셀프로 하시든 코딩을 하는 또 재미도 있고, 또 이런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꾸미기 제품들이 제가 느끼기엔 타사 차량들보다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, 이 애프터마켓 제품들이. 그래서 차량을 내 입맛에 맞게 꾸미는 것도 정말 하나하나의 소소한 재미고, 또 차량이 질려갈 때 그런 포인트 하나 주시면 안 질리고 더욱더 오래 타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차들에 비해서 화면이 너무 작아요. 물론 카플레이가 되고 이런 건 다 좋지만 화면이 너무 조금해서 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정보가 적은 건 아닌데 너무 작게 표시된다고 해야 될까요? 다소 시력이 안 좋으면 이렇게 쳐다봐야 될 수도 있다? 이런 것도 단점인 것 같고, 그리고 이게 M 스포츠 패키지라서 그런 것 같은데 범퍼가 상당히 낮아요. 그냥 단순 시트 포지션이 낮은 차량의 낮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형상 자체가 제일 밑단이 911보다 낮아요. 포르쉐 911보다. 이 차량은 사실 전면 주차를 하면 앞범퍼가 스토퍼에 걸리거든요. 정말 조심히 운전해야 돼요. 이거는 스토퍼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,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급격히 내려가실 때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. 정말 많이 긁고 다니시고, 이 F30 엠팩 320i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밑에 데미지 없는 분 없을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이건 어떻게 보면 BMW의 고질병인데 헤드라이트에 습기가 차요. 이게 정말 안습인 상황인데 비가 오거나 아니면 세차를 하거나 이랬을 때 헤드라이트도 깨끗이 닦으려고 그쪽에다 물을 뿌리다 보면 헤드라이트에 습기가 많이 차더라고요. 저도 처음에 이 차를 탈 때 이거 헤드라이트 깨진 거 아닌가, 아니면 고장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2번 정도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했었거든요. 진짜 비싸지만 안 되면 헤드라이트 교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었는데 아무런 데미지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계속 답변이에요. 근데 서비스 센터에서 말씀은 해주시더라고요. 사실 이게 좀 고질병이고 어떻게 보면 뽑기 운일 수도 있다. 이 습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보면 정말 깨져서 그런 분이 있고, 아니면 본네트 안에 고무 실링이 망가져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.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습기가 차요.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. 뭐 기능적으로 헤드라이트 기능이나 뭐 주행 기능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는 없지만 습기가 차 있으니까 그냥 좀 거슬리는 거? 이런 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고, 그 이외에는 특별한 단점이라고 할 거는 글쎄요, 저는 없는 것 같아요. 이 차량도 사실 베스트셀링카고 앞전 영상에서도 C클래스도 베스트셀링카예요. 차량을 원하는 걸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매각할 때도 고려해 보신다면 사실 이런 베스트셀링 카드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없고,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제조사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고, 또 매각할 때도 감가가 많이 크지 않게 빠르게 매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유니크한 차량도 물론 그만의 매력이 있지만 이런 대중적인 차들이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C클래스와 3시리즈 비교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. 여러분 어떠셨어요? 저는 진짜 두 차량 다 못 고르겠어요. 어떤 게 더 좋은지.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으셨어요? 3시리즈? C클래스? 두 개 다 사고 싶은 차량이고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저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Do what I want to. Something I can't undo. I'm taking 6 shots, yeah, straight to the face. And I wanna get lost, I'm sick of this place. Don't